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의 파트 2에서 23번입니다. 자, 2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네요. 분사무소 4개 두는 거네요.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 금액의 합계는 6억 원이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주된 사무소가 당연히 있고요. 주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분사무소가 4개죠. 분사무소 4개니까 4억이고 각각 1억씩 4억이고 따라서 합이 6억이겠네요. 그럼 6억 원이다. 맞네요. 최저 6억 원이다. 맞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하기 이전이 아니고 등록 후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공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후입니다. 등록 전이 아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증은 의뢰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그러네요. 업무상이고 본다죠. 업무상으로 본다. 하는 표현이네요.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개공갑의 병, 의뢰인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중개보조원 을은 중보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당연히 중개보조원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는 거고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전 을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의 책임이 개공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 협회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개공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예요. 네. 여기서 타인은 의뢰인이죠. 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아니죠. 한도로 하지 않죠. 자,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공의 책임은 전액배상 책임이다. 전액배상 책임이에요. 전액배상 책임입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32번.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상중개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막 설렁설렁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켰나 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무상중개라고 설렁설렁하지 말자는 판례다 그랬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된다?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자, 33번입니다. (33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법인이 아닌 개공은 다른 말로 개인인 개공 이런 뜻이네요. 개인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1억 원 이상이죠. 자, 34번입니다. 자, 34번 지역노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5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1천만 원, 1,000만 원 이상이죠. 이상의 보증을 설정이 됩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35번. 요즘은 앞에 나왔던 지문을 조금 더 변형해서 길게 좀 늘려서 표현한 편이네요. 판례 내용을.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상중개라고 설렁설렁 하지 말자라는 판례죠. 36번입니다. 자, 36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자, 37번입니다.
자, 37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고용인을 포함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39번입니다. 39번 중개보존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중개보존이 고의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켰건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4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 경우 개공갑은 소공을이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행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에요. 업무상 행위가 아니므로 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41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 경우 을은
소공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된다? 아니죠. 당연히 자격 취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자격이 취되려면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니까 일단 선고받네, 선고. 집행유예는 선고받았는데 집행만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까지 맞아. 그리고 징역형이니까 맞아요. 그럼 징역형 선고도 맞아. 그런데 이 법 위반해야 돼요. 근데 폭행죄는 이 법 위반이 아니에요. 폭행죄는 이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자, 2법 위반해야 됩니다. 폭행죄는 2법이 아니니까.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비용과 단둘이 다투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잖아요. 이 경우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죠. 결격사유자니까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자예요. 43번입니다. 자, 4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결격사유자다. 이 경우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벌금형 이상인 징역형이죠. 벌금형 이상 중에서도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니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결격사유자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지금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자이므로 개공갑에 등록이 취된다 아니죠. 결격사유 고용인이 결격사유자가 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이 결격사유를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치 되진 않습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질문이네요. 자, 44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44번.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다. 이 경우 갑은, 개공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양벌 규정은요, 양벌 규정은 이 법 위반으로 고용인이 행정형벌, 징역형 벌금형 같은 행정형벌, 징역형 벌금형 같은 행정형벌을 받는 경우 양쪽을 다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폭행죄로죠. 지금 폭행죄로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야. 따라서 폭행죄는 이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요, 이법 위반으로 고용인이 행정형벌을 받을 때 개공이 같이 벌금형을 양쪽을 다 보라는 것 중에서 벌금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폭행죄는 이법 위반이 아니므로 벌금형 선고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